안녕하세요. 월계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오늘은 통합과학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선택된 변이가 변화를 만든다입니다. 교과서는 228에서 231페이지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변이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즉,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이 진화가 일어나는 핵심 원리가 바로 자연 선택이거든요. 이 자연 선택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으로 진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형질이라는 게 있어요. 형질은 생물이 가지는 특징들, 모든 특징들을 말해요. 그래서 생물이 가지는 형태와 성질을 줄여서 형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형질들은요, DNA에서 그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형질은 유전 형질입니다. 획득 형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노력에 의해서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형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운다든지, 그래서 커진 근육 이런 것들은 이제 획득 형질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요 단원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형질은 유전 형질만 다룬다는 거 알면 되겠고요. 자, 변이라는 건 뭐냐면요. 변이는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요. 다 똑같이 생기거나 다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달팽이 껍질 같은 경우 봤을 때 같은 달팽이 종이지만 다 껍질의 이제 크기나 나선의 방향이나 뭐 색깔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변이의 예시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앵무새, 같은 앵무새 종이지만 이 개체에 따라서 털 색깔이 이렇게 다 화려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사람, 인종이지만 피부색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몸무게, 키, 지능 이런 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이가 생기는 까닭,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각 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다른 DNA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유전자의 차이는요, 결국에 이 유전자가 암호화하고 있는 단백질의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이 단백질의 활동 결과 형질이 나타나죠. 이 형질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변이라고 한다고요. 요 과정은 우리가 지난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단원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결국에 개체마다 같은 종이라도 개체마다 유전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형질에도 차이가 있어서 변이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듯이 같은 완두콩이라도 어떤 꽃은 보라색 꽃을 가지고 어떤 꽃은 흰색 꽃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각각 개체마다 어떤 개체는 자주색 꽃 유전자를, 어떤 개체는 흰색 꽃 유전자를 가지기 때문에 각각 합성 효소, 즉 단백질을 다르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니까 이 색깔이란 형질도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변이가 생기는 까닭은 각 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럼 유전자는 왜 각 개체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라는 건 DNA가 갑작스럽게 변화한 걸 말하는 겁니다.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DNA가 손상되거나, 아니면 복제할 때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세포가 분열할 때 다르게 딸려나가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로 DNA가 바뀌는 이런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은 죽어요. 어떤 경우에는
죽지 않을 정도의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즉 DNA가 갑자기 변화함으로써 아주 새롭게 유전자가 생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은 정상적인 유전자는 이러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 단백질을 만들어서 정상 적혈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형질이 나오게 됩니다. 산소를 아주 잘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DNA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G라는 염기가 C로 바뀐 거예요. DNA 상에서 변화가 일어났죠. 이걸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죠. 이랬을 때 이 돌연변이로 인해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유전자는 돌연변이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적혈구가 이상한 모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산소를 잘 운반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빈혈이라는 새로운 형질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빈혈은 혈분을 조금밖에 섭취하지 못해서 나타난 빈혈이고요. 이러한 이제 빈혈을 우리가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다른 종류의 빈혈인 거죠. 그러니까 정상과는 다른 새로운 형질,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바로 유성생식입니다. 자, 유성생식이 뭐예요? 유성생식이라는 건 암컷, 수컷, 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암컷과 수컷이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는 거. 이 경우에는 어때요? 자손이 만들어지려면 엄마, 아빠, 즉 부모로부터 각각 유전자를 물려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엄마 것도 받고 아빠 것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엄마, 아빠는 유전자가 다르죠. 그래서 요 다른 조합을 받으니까 엄마, 아빠와는 새로운, 그죠? 자손의 유전자 조합이 새로운 조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즉 유성생식은요, 아예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존의 유전자가 있죠.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 근데 이것이 만나면서 유전자 조합이 달라져서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돌연변이로 새로운 유전자가 나오면 유성생식을 통해서 다양한 조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각각의 개체마다 다른 종류의 유전자를 가지게 되고 그 결과 다른 형질을 가지는, 즉 변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이 변이가 진화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럼 진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진화란 무엇일까? 자, 개구리가 있을 때 올챙이가 돼서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팔딱팔딱 개구리가 되는 게 진화일까요? 요거는 진화가 아닙니다. 즉 생물 한 개체가 갑자기 변화하는 건 진화가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가 변태라고 하죠. 변태. 형태가 바뀌는 거. 발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화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생물이 점점 강하고 우수해지는 게 진화일까요? 포켓몬이 점점 진화해서 케이시가 윤겔라에서 후딘이 되는 거. 알통몬이 근육몬이 되고 괴력몬이 되는, 점점 강해지고 우수해지는 게 진화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진화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화란 무엇이냐면요,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진화는요, 생물 한 개체의 변화가 아니고요, 집단, 생물 집단의 변화예요. 그 집단의 구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한 개체가 살아가는 동안 바뀌는 게 아니고요, 여러 세대, 자손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는 그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리고 이거는 점점 그냥 강해지고 우수해지고가 아니고요, 각각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 즉 환경에 알맞게 변화해 나가는 현상을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죠. 이건 모두 다 진화의 결과거든요. 지구상에는 다양한 환경들이 있어요. 바다도 있고 초원도 있고 숲도 있고 사막도 있고, 그죠? 각각의 환경에 알맞게 적응해서 변화한 결과, 즉 진화한 결과 이렇게 다양한 생물 종들이 지구상에 나타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진화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진화가 일어나는 가장 기본 원리는요,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이 선택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다양한 변이 중에서요, 아까 같은 종이라도 여러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특정 자연 환경에 잘 적응된, 즉 알맞은 그 환경에 살기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생존이죠. 더 많은 자손, 즉 번식을 잘하는 거예요.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현상을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즉 자연 환경에 알맞은 특징을 가진 개체가 선택된다 해서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화의 과정을요, 한번 기린의 예시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중학교 때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가장 첫 번째 출발은 바로 변이에서 시작해요. 즉 같은 종을 이루는 개체더라도 각각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린을 봤을 때 이 기린의 목 길이는 다양했대요. 목 길이가 긴 애도 있고 목 길이가 짧은 애도 있는 거죠. 이런 변이가 존재를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개체들이 모두가 다 사이좋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 즉 먹이나 생존 공간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생존 경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개체들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낮은 곳에서는 풀을 다 먹어서 높은 곳밖에 지금 풀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의 먹이죠. 요거를 두고 지금 경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생존에 유리한 것들도 있고 불리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유리한 개체들이 더 잘 살아남겠죠. 요게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즉 여기에서의 생존에 유리한 개체는 뭐예요? 목이 긴 기린이죠. 그죠? 높은 곳에 있는 풀을 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 얘네들은 어때요? 살아남아요. 생존. 그죠? 더 많은 자손을 낳아요. 번식. 알겠습니까? 자연 환경에 유리한 애들이 선택됐다는 뜻은 생존을 잘하고 번식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그 자연 선택의 결과 무엇이 일어나느냐? 진화가 일어납니다. 진화라는 거는 세대를 거치면서 집단이 변화한 걸 의미한 거죠. 즉 이게 오랜 세대에 지나게 되면 어때요? 목이 긴 기린이 더 많은 자손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단 내에서 목이 긴 기린의 비율이 늘어나죠. 즉 오랜 세대를 거치면서 어때요? 집단의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즉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오랜 세대가 지나면요, 옛날의 기린 집단과 현재의 기린 집단은 아예 다른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다른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종이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자연 선택과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위 선택입니다. 자, 인위 선택이라는 건 다양한 변이 중에서 인간이 선호하는 개체가 선택되어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현상이에요. 이번에는 선택의 주체가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의 선호에 알맞은 애들이 더 많이 살아남고 더 많이 자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야생 겨자로부터 다양한 채소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즉 진화가 일어난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야생 겨자에 다양한 개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꽃과 줄기가 발달된 애들만 골라서 교배를 시킨 거야. 즉 인간이 선택한 거죠. 인위 선택이 일어난 거야. 그 결과 브로콜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끝눈이 발달해서 넓은 잎을 가진 애들만 선택해서 교배합니다. 그러면 양배추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야생겨자 중에 뿌리가 발달한 애들만 골라서 교배를 시킵니다. 그럼 순무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그 특정 형질을 인간이 골라가지고 걔네들만 교배를 시킨 거예요. 걔네들이 인간 선호에 알맞아서 더 많이 살아남고 더 많이 번식한 거죠. 그 결과 다양한 품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지금 키우는 다양한 개들이 있죠. 그것들이 사실 이렇게 야생 늑대로부터 온 거예요. 이 야생 늑대 중에요. 이런 식으로 귀가 약간 좀 축 처지고 좀 순한 애들 있죠. 걔네들만 골라서 교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독도 생기고 콜리도 생기고 그리고 닥스훈트.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 애들만 골라서 교배를 시키는 거죠. 이해되죠? 이렇게 인간의 선택에 알맞게 걔네들만 교배를 시킨 결과도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주체가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간이어서 인위 선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자연 선택으로 돌아와서 자연 선택의 다양한 예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시는 자연 선택에 의한 항생제 내성 세균의 진화예요. 이 과정을 보면 기존 세균 집단은요,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성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돌연변이는 뭐예요? 새로운 유전자가 생기는 거죠.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는 세균이 생긴 거예요. 즉, 항생제 내성 세균이 출현함으로써 기존 세균과 다른 세균이 생기게 되죠. 즉, 변이가 일어납니다. 변이가 기본 조건이죠. 자, 이 상황에서 환경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경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환경 안에서는 무엇이 더 유리해요? 그렇지. 항생제 저항성을 가지는 세균, 항생제 내성 세균이 더 유리하죠. 그럼 얘네들이 어때요? 더 많이 살아남고 더 많이 번식하죠. 즉, 항생제 내성 세균의 생존과 번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요? 자연 선택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자연 선택의 결과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어때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집단은 항생제 내성이 없는 애들이 많았었는데 나중 집단은 어때요?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집단이 바뀌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진화라고 한다고요. 진화가 일어나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즉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집단이 바뀌게 되는구나. 이 환경에 알맞는 애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서 진화가 일어나는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시 볼게요. 자, 변이. 기존에는 달리기 속도가 다양한 치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먹잇감인 가재를 두고 경쟁을 합니다. 이랬을 때 어떻다고요? 항상 환경에 유리한 형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때요? 빨리 달리는 치타가 유리하죠. 얘네들이 어때요? 살아남고 더 많은 자손을 낳습니다. 생존과 번식이 더 많이 하게 돼요. 그 결과 어때요? 집단 내에 빨리 달리는 치타의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죠. 알겠습니까? 자, 또 한 경우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자연 선택에 의한 핀치새의 진화를 볼게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핀치새가 있어요. 이 이유도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기존 핀치새 집단이 각각의 다른 섬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섬마다 자연 환경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주로 먹을 수 있는 먹이 조건이 다른 거예요. 어떤 섬은 곤충을 주 먹이로 하고, 어떤 섬은 나비가 많이 살고, 어떤 섬은 애벌레가, 어떤 섬은 과일이, 어떤 섬은 선인장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환경마다 유리한 형질, 즉 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부리의 형질이 다르겠죠. 즉 작은 곤충을 먹으려면 부리가 이렇게 작고 뾰족한 게 유리할 거예요. 큰 곤충은 그만큼 부리가 큰 게 유리할 거고, 나무 속 곤충을 먹으려면 얘들을 팔 수 있는 깊은 부리가 유리할 거고, 그죠? 열매나 씨를 먹으려면 딱딱한 부리가 유리할 거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먹이 환경에 적합한 알맞은 것들이 어때요? 자연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 섬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각 섬마다 다른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서로 다른 섬에 존재하는 다른 종류의 먹이 환경 때문에 이 먹이에 알맞은 부리 모양을 가진 개체가 어때요? 자연 선택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자연 선택이 다르게 일어나고, 그 결과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가 돼서 종이 다양해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자연 선택의 핵심은 뭐냐면요. 기본적인 조건이 변이가 있어야 돼요. 다양한 애들 중에서. 그죠? 그럼 자연 선택이라는 건 항상 환경에 유리한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들이 어떻다? 더 많이 살아남고 더 많이 번식한다라는 게 자연 선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집단 내에서 그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진화라는 거. 요 과정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자연 선택 원리에 의해서 여러 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이 왜 이렇게 발달했는지를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죠. 다음 시간에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다시 다룰 텐데요. 자연 선택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